자, 지금 윤석열 파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덕수 파면은 아웃 오브 안정이죠. 맞아요, 맞아요. 뭐 기각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꽤 많았고 논리적으로는 한덕수 기각되면 논리적으로는 윤석열 파면이다까지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덕수를 선입 선출도 아니고 먼저 판결을 하고 금요일 날 하는 것도 늦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 주나 뭐 4월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저는 국민들이 참기 힘들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못 참는 거지. 더 무서운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뭐 4월 18일 넘어서 한다.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근데 이제 그 한덕수 기각의 행각 이번 주 윤석열 파면을 예상하는 이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저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맥락은 뭐냐면 어저께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은 뭐 보도자료를 뿌렸잖아요. 요거를 이제 전문가들이나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쭉 읽어보니까 그 행간에 뭐가 있었느냐 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썸네일이기도 한데 내란은 한덕수 등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단독 범행임을 인정한 판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 윤석열이 종범들이 있어요.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사령관들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덩어리인 거고 한덕수는 사실은 공범은 아니다. 말하자면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법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그러니까 내란 행위 관련이 딱 연결된 게 한덕수 연결된 게 윤석열과 연결된 게 딱 요 부분이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근데 여기서 이 문의 결정문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 저기 나와 있는 파란색 줄 저거를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법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적극적 행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적극적 행위 안 했기 때문에 너가 잘못 안 한 거다라고 한 건데 아니 보통 총리라면 적극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맞는 거라면 바른 거라면. 아 그러니까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한덕수 탄핵, 윤석열 탄핵이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라는 스치기만 해도 징역 15년짜리예요. 네. 근데 묻기만 해도. 한덕수를 먼저 낸 이유가 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제는 뭐 정계선 재판관만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은 뭐 문영배 재판관 등 해서 굉장히 많은 재판관들이 한덕수를 기각한 이유가 그거랑 연결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어제 사실은 우리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한 거 아닙니까? 네. 어제 그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아주 윤석열 파면을 100% 확신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판결문 내용을 좀 예의주시 해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보다 이 사람이 내란과 관련된 그리고 그 뭐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마은혁부터 시작해서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들 그것은 법 위반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제 뭐 그것이 죄줄 정도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사람이 범죄가 있고 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야. 증거가. 그런데 윤석열은 어때? 그렇지. 증거가 차고 넘치거든.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다 인정해. 지금도 재판을 할 때 이 범죄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축축축축 있지만 그런데 그 충분히 정황상으로도 다 범죄가 인정되지만 마지막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헌재가 어제 한덕수와 관련해서 범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에 참여하고 내란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거야. 이게 한덕수는. 그렇지만 윤석열은 분명하게 내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내란을 만들어냈던 수많은 증거들 더군다나 많은 증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0% 화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사전에 한덕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야, 그러니까 어제 뭐 우리도 이제 딱 보고 나서 모여가지고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뭘까 이것들을 이제 찾아냈는데 제가 판단한 핵심 내용은 바로 지금 이야기한 증거 불충분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윤석열은 증거 있으니까 아웃이다. 이거를 어제 우리는 이제 예. 확인을 한 거죠.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여기다 하나 덧붙여야 된다고 봐요. 한덕수가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네. 잘못을 인정한 부분, 맞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덕수가 돌아왔을 때 국민들이 느는 타격감은 아예 없어요. 요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봤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어쨌건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데 이제부터는 언제가 선거 시점이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이 모아지는 것 같고, 윤석열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하는 거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세게 말하고 뭔가 불안감 있게 말한다고 해서 전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야, 막 예를 들면 이런 측면 있잖아. 4월 17일 날 두 재판관이 그만두는 때까지 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도니까 이제 그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갔을 때 우리가 얻는 실익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분노는 더 해야 돼. 네. 막 화를 내야 되는데 뭔가 앞서가 가지고 굉장히 엄한 것들을 내는 건 예방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예방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실제로는 대부분 상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4월 18일 갈 거다, 4월 11일 갈 거다 그러면은 무슨 힘이 나서 뭘 싸우고 맞아요. 저쪽에서 보기에도 야 쟤들도 다 포기했는데 우리가 빨리 할 필요 없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뭐 왜 플랜을 안 짜냐라고 하는데 그 플랜마저도 공개적인 이런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그 민주당 안에서도 다 내부에서는 이걸 굉장히 비밀에 붙여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보완이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어제 그 국회에서 이제 광화문까지 걸을 때 그 맨 뒤에서 좀 걸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뒤라는 게 이제 의원들 앞에 맨 앞에 나가는데 맨 앞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이재강 의원 좀 단식하고 있는데도 이 형 체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걸 다 걷더라고. 근데 그 의원들 맨 마지막에 걸었는데 박성준 원내수석이랑 이제 둘이 같이 걸었어요. 뭐 처음엔 부승찬 의원하고 걷다가 저 박성준 수석이랑 걸으면서 이제 둘이 이제 또 같은 교육이고 하니까 편하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죠. 지금 우리가 최악의 대비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뭐 4월까지 넘어가는 이런 내용들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라고 그런 거 다 생각 안 하겠냐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원내 지도부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3월 말 혹시 또 이제 4월 첫 주 뭐 마지막에 이제 4월 18일까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좀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원내 지도부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뭐 안심도 되고 요 내용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 주 선거가 소위 말하면 빅 위크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는 이제 기각이 나왔고요. 수요일 날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있는데 이날은 또 고3 모의고사라 그래서 현재 선거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반적인 평이고 그러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있는데 목요일 날은 통상적인 재판을 한다라고 이 공지가 나와서 금요일인데요. 저는 금요일 날 헌재가 이 판결을 안 내리면 일단 심리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국민한테 버려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마저도 헌재가 어떻게 보면은 헌정 질서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구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헌정 질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지금 헌재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전에는 헌재가 이제 없었으니까 뭐 굳이 이게 또 필요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요.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에 가까운데 요거를 윤석열 탄핵이 먼저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먼저냐라고 하는 건 프레임이에요. 네. 돈 가치를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뭔 상관입니까? 국민의힘 어떤 국회의원한테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받아서 유죄 받는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김문길의 아내만에 뭐
뭐 대장동 협박 국회에서 한 국정감사 때 발언 갖고 재판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프레임에 우리가 너무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너무 빨리 갔는데 어쨌든 윤석열 금요일 파면이 유력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의원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3월 28일 아마 판결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31일 할 거다. 그랬더니 죄다 뭔 소리 하는 거냐. 14일 날 할 건데. 7일 날 한다, 14일 날 한다. 하고. 그래서 제가 아니 7일 날 이제 탈옥을 했잖아. 네. 7일 날 탈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집을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7일, 8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집을 못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수요일쯤 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제가 28일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14일이나 21일 날 못 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식 결의를 이제 할 때 또 했던 건데 단식 결의할 때 22일까지는 아마 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 같이 단식하는 네, 분들 네, 그래서 네. 21일까지는 좀 하겠다. 그렇게 결의를 하면서도 형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28일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인간의 욕망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고 치자면은 보수 진영에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헌재 재판관 이유를 또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지금 최고의 영예가 헌재 재판관인데 그 이유가 뭘 생각을 하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돈 벌고 또 대형 로펌도 가서 고문도 하고 이럴 거 아니겠냐. 그러면 그게 본인만이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친인척들한테도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진보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돈 있는 사람이 있어, 기업이 있어, 뭐가 있어. 다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잘 보이는 길은 윤석열을 파면하되 기간을 끌어주면서 국민의힘 내부 정비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어내는 것들 그렇게 됐을 때 자신들이 최대한 윤석열을 어쨌든 파면을 시키는 거야. 자기들 역할은 파면인데 근데 기간을 늦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수의 기득권 막 이 세력한테 절차적 나름의 어떤 타협을 하는 모습을 난 보일 거라고 본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 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28일 이게 왔는데 28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28일의 문제보다 윤석열 파면은 100%다. 거꾸로 왜 어제 한덕수의 판결문 보면서 느낀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9구단 7단도 아니고 7, 14, 21, 28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지금 중진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윤석열 파면은 확실한데 시점이 언제냐 이건데 이미 이재명 대표 재판일 이후일 가능성이 100% 돼버렸고요. 네, 네.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이거예요. 요게 이제 저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종의 음모 같은 건데 요게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4월 초 정도에 하고 대법원 선고를 더 먼저 내고 대선을 아유. 대법원 선고 다음에 내서 이게 지금 이제 종편 같아서 이제 돌리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정권은 뺏기지 않고 다음 대통령이 윤석열을 사면해준다. 사면해준다. 이게 지금 저쪽에 돌리는 건데 저는 이건 현실성은 일단 없다고 보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현실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그러는데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대비를 뭘 어떻게 합니까? 주말에 300만 명, 400만 명 모일 수밖에 방법이 더 뭐가 있어 그걸. 나가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작심하고 뭐 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요즘에 그 정보를 입수한 게 그런 거야. 저쪽 애들이 이제 진영적으로 막 파고 들어와. 네. 그러니까 불안감 조성 막 해가지고 내부를 갈라놓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윤석열 최대한 빨리 파면하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조중동에서 어제부터 돌리기 시작한 방금 보셨던 뭐 그거. 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일정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2심 선고와 대법원 선고 사이에 민주진영에서 니네가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했을 때 만약에 대법원 선고가 대선 직전에 있으면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비명들이 내일 선고를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에게 안 좋은 선고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시나리오로 우원식을 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우원식 의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그런 걸 해? 난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막 돌려요. 돌리고 있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그 한남동 관저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이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물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금요일 날 8대 0이 나오는 게 전 8대 0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이건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내일 이재명 대표 선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헌재에 8명을 다 9월 삼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금 2심 선고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일 선고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엄 이후에 너무 급박하게 모든 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가 막 바뀌어 있고 이런 것 같지만요. 지금 계엄 전후와 바뀐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탄핵을 대기받고 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령부도 군사령부 몇몇만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행정부 다 돌아왔죠. 다 복귀했어요. 한덕수도 복귀했죠. 윤석열 심지어 감옥에 있는 거 빼가지고 탈옥까지 시켰죠. 그러니까 다 모든 행정부 권력이나 사법 권력 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윤석열만 탄핵 대기 중인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이 저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음모론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돌고 있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되는 게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기자들 뭐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소설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우리 뭐 보좌관들이 그걸 보내줘 그러면 제가 야 이런 소설 야 이런 거 보내지도 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다 집합.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 이제 산수적 계산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좋아. 지금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재판은 아니다. 이 대표 제가 그저께 박균택 의원님한테 아니 의원님 그 의원님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수요일 날 이 대표님 재판 어떻게 보시느냐 100% 무죄 이건태 의원 100% 무죄 우리 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 다 100% 무죄 다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번 1심 때도 내가 그 법원에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다 100% 무죄. 진짜 그땐 100% 무죄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다 웃으면서 다 있었거든요. 대표님도 웃으면서 들어왔고. 근데 그때 황당한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또 이제 제가 그래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박균택 의원 저랑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친해. 그런데 무죄라고 해. 그러나 이제 나는 좀 더 최악의 상황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저는 징역형이나 이런 거 안 때리고 벌금 150 정도로 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건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법의 선고 기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파면을 4월 18일로 보자 이거야.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대법 선고가 60일 안에 되어야 된다. 헌법에 돼 있어. 이거를 미룰 수는 전혀 없는 거야. 이거를 미루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법 선고까지 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대표를 그 안에 아웃시키는 일은 불가하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민주시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쓸데없는 저 조중동의 가짜 정보에 농락당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저희들을 믿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제 이현주 의원이 뭐 국회 다 때려치자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이제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파면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 못하는 거
이거 참 우리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 영역의 바깥의 일이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 막고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다. 오케이. 예. 자,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통했어요. 아, 뭐냐면 약간 뭐 문장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이 돌아온다고 칩시다. 대통령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불가능한 일상생활도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유신 체제 무너뜨리고 유월항쟁하고 계속해서 해왔던 그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결국에는 불안감에 휩싸이실 필요 없어요. 누군가는 피를 흘리겠지만 피는 제가 대신 흘릴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은 주말 집회 나오시면 돼요.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서울역까지 꽉꽉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무죄 나오는 게 당연하고 윤석열 파면된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나이브하다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동지들한테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면 저는 윤석열은 돌아올 수 없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재명은 대통령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해결책이 있다면 저는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방법은 광화문에 많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은. 진짜로 이게 말씀하신 게 너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너무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계엄 이후부터 탄핵 때까지 윤석열 탄핵 가결 때까지 보면요. 이 여론이 대다수가 윤석열 어떻게 저런 짓을 했어? 라고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저 대통령직 수행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시민들이 여의도로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탄핵 가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쟤네들 목소리가 계속 커져.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미 승리의 그다음에 기쁨을 느끼고 승리의 의지가 막 생기니까 막 더 기분이 좋아서 네. 나와서 했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패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지금 특히 윤석열이 탈옥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는 이러다가 진짜 윤석열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기니까 이제 계속 불안한 네. 얘기가 계속 나와서 자. 의지를 꺾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병철님 요즘 본방 사수 못했는데 오랜만에 본방 봅니다. 크크. 헌법재판관부터 탄핵해야겠네요. 빌어먹을 새날 화이팅. 빌어먹을 죄송해요. 이게 띄어쓰기가 안 됐네. 재판관부터 탄핵해야겠네요. 빌어먹을. 새날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만세, 임세훈 이쁘다, 최범문 귀여워 이렇게. 왜 제 얘기는 안 하시는가 왜? 네? 아이 서운하네요. 네. 예. 다시 올려주세요, 김병철. 인포레이터 싱귤라레스님. 김건희 가랑이 밑에 설설 기는 자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기득권이고 에리트라고 자부합니까? 맞습니다. 자,